송유수를 만나서 해야 할 말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테니까 보행객주에 먼저 가 있어요. 하며 발길을 돌렸다. 마침 송세욱은 동원에 있었다. 마마, 어서 오세요. 기별도 없이 이 어인 일입니까? 영감, 반갑군요. 동안 별거 없으셨지요? 평양에 다녀오는 길에 기니 할 말이 있어 들렸어요. 평양엔 무슨 일로? 서대감의 서찰을 위조한 서수를 찾으러 갔었어요. 한데 중요한 증인이 되어줄 서수가 3년 전에 병사했다는군요. 실망이 크셨겠습니다. 마마, 그래요. 그치만 다른 길을 찾으면 돼요. 오늘 내가 여기 온 것은 어쩌면 영감께서 전하의 신임을 두텁게 받게 될 일을 청하려 왔어요. 마마, 전하의 신임을 받게 될 일이라. 그게 무엇입니까? 위조주화에 관련된 일이에요. 위조주화라 하셨습니까? 그래요. 주화 위조의 문제는 전하께서 국정의 제일로 삼고 계시는 사안인 건 영감도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전하께서 친히 주화 위조자의 배후를 추적 중에 계시고요. 잘 알고 있지요. 한데 전하께서 주화 위조자의 배후를 추적 중이시라는 말은 금시초문입니다. 그럴 거예요. 급비사항이거든요. 한데 마마, 그렇다면 개성에서 주화를 위조하는 자들이 있다는 건가요? 아니에요. 아니시라면 이혜진은 송세욱에게 과천 주화위조소의 폭파 사건부터 한양 남촌 제2의 주화위조소의 급습 사건까지 말해주고 나서 다음 말을 이어갔다. 주화위조소의 군관이 지난번 나와 만인당 부당주가 영감과 함께 동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 군관은 나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하여 며칠 전 부당주를 납치해 그날 나와 영감이 무슨 말을 나누었는지 물었지만 부당주가 끝내 말을 하지 않자 목숨을 아스려는 위급한 순간에 마침 평양으로 가는 도중 잠깐 만인당에 들렸다 가려던 나에게 발각되어 그자는 도망가고 부당주는 목숨을 구했지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 군관이 마마와 소관이 나눈 얘기를 알고 싶어 했다는 것은 서대감과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고, 또한 그 군관이 주화 위조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은 서대감의 서찰 위조와 과천, 한양 남촌의 주화 위조의 배후가 동일 인물이라는 얘기가 되는군요. 맞아요. 하여 그 군관의 신원을 밝혀내는 일이 시급해요. 그런데 마마, 아직도 소관은 마마의 의중을 모르겠군요. 아이, 영감. 왜 이래요? 이미 영감의 머리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다는 보관이 그려진 게 아닌가요? 마마. 소관이 어찌 마마의 총명함을 따라가겠습니까? 하지만 최선을 다해 그 군관이 누구며 또한 누구와 만났고 무슨 일을 했는지 상세히 밝혀보겠습니다. 마마가 주신 절호의 기회인데 놓친 데서야 말이 안 되지요. 영감만 믿고 나는 해주로 가요. 해주는 어찌하여 가십니까? 양 병사의 가족을 찾아야 해요. 혹시나 서대감이 양 병사에게 보낸 서찰을 보관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요. 서수가 죽은 지금 그게 유일한 대안인 것 같습니다. 마마, 아무리 급하고 중대한 일이라도 몸을 돌보아가며 움직이셔야 합니다. 보증하십시오. 그렇게 할게요. 영감, 보증하세요. 서무일에는 연안도 호부에 도착하여 먼저 송미령 부모의 묘를 찾아 참배했다. 참배가 끝나고 무덤가에 앉아 송미령은 허리춤에서 예쁜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서무에게 주면서 말했다. 오라버니, 이게 무엇인지 봐줄래요? 서무가 받아보니 그것은 호패였다. 호패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연안, 송상헌, 유생, 갑신년, 영매. 이것은 영매 부친의 호패야.
연안에서 갑신년에 출생하셨고 성함은 송자상자 헌자시고 유생은 벼슬이 없는 양반을 지칭하는 것이니까 영매의 집안은 양반 가문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어. 스승님이 부친의 몸에서 꺼내 가지고 계시다가 지난번 만인당을 아주 떠나는 날 나에게 잘 간직하라고 주신 건데 이제 생각이 나서 오라버니에게 물어본 거예요. 양반 가면 뭐해요? 나는 이미 의원인거려. 옆에서 듣고 있던 이혜진이 말했다. 영매. 그렇지 않아. 의원이라고 다 중인 신분인 것은 아니야. 내의원이라고 들어보았을 거야. 내의원의 의원 가운데에 양반 출신 의원들이 덜어 있어. 이들을 유이라고 하는데 실력도 만만치 않지. 그러니까 영매 부친의 호패에 의해 영매가 양반 가문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니까 영매도 유이인 거야. 자부심을 가져도 돼. 그런 거예요? 유이라고 했나요? 그래. 맞아. 송유의 날이. 뭐예요? 언니, 놀리기 없기에요. 그래도 유이라니 싫지는 않네요. 유의 날이. 나 볼이 아픈데요. 이해나가 볼을 부풀리며 송미령에게 말했다. 송미령은 부풀려진 이해나의 볼을 손가락으로 누르면서 말했다. 예나 낭자. 이 병은 심술병이에요. 심술만 없애면 금방 낫는답니다. 둘째 언니. 난 심술이 없어요. 서무가 낭자들의 장난기가 재미있어 웃음을 짓다가 갑자기 일어섰다. 사저. 저기를 봐요. 서무가 가리킨 곳을 바라보니 산모퉁이를 돌아 3명의 남녀가 뛰어오고 있었고 조금 떨어져 5명이 손에 칼을 들고 뒤따라오고 있었다. 아마도 앞에 3명은 그들에게 쫓기고 있는 것 같았다. 이혜진이 말했다. 뒤에 따라오는 5명은 비적대임이 틀림없어요. 쫓기는 3명 중 2명이 여자니 얼마 가지 못해 잡힐 거예요. 이해나가 벌떡 일어났다. 내가 가 볼게요. 하며 대답도 듣지 않은 채 하늘로 솟구쳤다. 이해나의 경공은 신의 경지에 이른 듯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벌써 이해나는 남녀 3명 앞에 착지했다. 남자는 40대의 중년으로 관복을 입고 있었고 여자 중 1명은 50대 나머지 1명은 20대의 처자였다. 이해나가 그들에게 물었다. 멀리서 보니 쫓기시는 것 같아 보였는데 맞나요? 낭자. 바로 보았소. 어찌해서 쫓기게 되었는지요? 저자들은 비적들이요. 지니고 있던 금품 다 뺏기고 몸만 겨우 도망치는 중이었소. 안심하세요. 내가 다시 찾아드릴게요. 말하고는 어느새 눈앞까지 다가온 비적들을 노려보았다. 비적들은 자기들 앞을 가로막은 자가 낭자인 것을 알자 코웃음을 치며 소리쳤다. 죽기 싫으면 썩 비켜라. 항상 그렇듯 이해나는 한마디 말도 없이 무표정한 채로 그들을 쳐다보며 쾌검을 뽑으니 천변만화의 화조검법이 화려하게 펼쳐지며 순식간에 5명의 손에 들려있던 검들이 하늘 높이 날아올랐다. 그와 동시에 이해나는 답설무훈의 경공을 구사해 그들을 바람처럼 스치며 마혈을 짚었다. 그리고 돌아가며 그들의 뺨을 힘차게 후려쳤다. 뺨에서 불이 나며 5명의 비적은 움직이지도 못한 채 그대로 땅으로 낮아빠졌다. 그리고는 칼등으로 마혈을 풀어주며 말했다. 너희 같은 비적 놈들에겐 이보다 더한 고통을 맛보게 해주고 싶으나 오늘 한 번만은 용서하니 가거라. 이 말을 듣고 비적들은 비실비실 일어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아났다. 이러한 이해나의 통쾌하고도 표독한 모습을 보면서 서무와 이혜진 그리고 송미령도 이들 앞으로 왔다. 서무는 이해나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있는 2 여자를 보았다. 그리곤 그만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그녀들에게 갔다.